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썼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훈풍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약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에 좀 나서면서 오늘의 상승장을 장 초반부터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2차전지 주를 좀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가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93% 상승하면서 2,5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0.42% 상승하면서 8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이 물량이 개인이 받아내면서 1,200억 원 가까이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오늘 좀 계속해서 힘을 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 회복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전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지요? 예. 오전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신기술주의 또 훈풍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고요.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오픈 AI,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지분을 투자했지만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오픈 AI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좀 개발하기 때문에 둘이 경쟁 관계가 아니냐 할 정도로 현재 이제 아닌 경쟁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합류를 좀 했던 그런 훈풍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지속적으로 고공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 구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약간 경기 침체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 선행지수의 어떤 둔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고용 지표하고 실업률 지표와 함께 약간 짧은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12월 FOMC 회의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매우 좋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는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돌파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의 박스권을 돌파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어떤 움직임들인데 어쩔 수 없이 약간 금리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유동성이 거의 쏠려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거래소 지수의 어떤 차트를 잠깐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란 것은 커다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여 주지만은 투자 심리에 따라서 현재
주식에 대한 어떤 심리가 그대로 이제 패턴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역헤드 숄더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외바닥을 형태를 보이고 좀 약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는 21선을 채우고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려는 모습들인데 아무튼 출렁거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석대로 역헤드 숄더 형태가 지금 약간 진행이 되고 있죠. 수렴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소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수렴을 보인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상승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과 61선이 수렴이 된 가운데 보통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봤을 때 2단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급락이 되고 다시 한번 번상승이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조짐이 나와서 급등,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단기 급락, 이거는 현재 일반적인 추세와 패턴의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11월 지금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3개월의 어떤 추세 패턴을 그려보면은 11월, 12월, 1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강세장, 1월 약세장, 그다음에 구정 이후 본격적인 상승장 이런 흐름들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 섣부른 의견이지만은 산탈랠리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돼서 내년의 주식을 올해 어떻게 보면 선점한다는 자세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섹터별로 이제 대장주 그다음에 물론 이제 대장주가 이익이 높으면은 이제 부대장주를 고르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창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미국 시장 계속해서 좀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연말 연초가 되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부터 선점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소폭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에코와입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입니다. 장 초반 공모가 대비해서 41%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두 번째 DTNC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상한가 진입했고 오늘은 추가로 강한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비디오 IP 기술 전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순환매 차원에서 오늘 장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빛내준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칩스앤미디어입니다. 3분기 실적 좀 살펴보니까 꽤나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7% 늘었고요. 순이익이 92%가량 늘었더라고요. 오늘 이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오후장에서 이제 주목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증시를 사실상 이제 이끌어간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인공지능에서 가장 먼저 좀 가장 쓰이는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그 HBM 칩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도 모두 현재 아우르는 그런 그 후방 산업의 파급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칩스앤미디어는 현재 비디오 IP 코덱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설계 자산을 가지고 인공지능 NPU를 어떤 개발을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어떤 NPU는 현재 그 GPU 다시 말해서 CPU를 보조하는 GPU를 가지고 조립해서 이걸 인공지능 NPU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이 많은 전력 소모를 일으키고 있고 효율성 면에서는 딸리기 때문에 NPU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영상에 이제 특화된 이제 부분이다. 현재 칩셋 미디어는 고화질 영상에 특화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통해서 엔비디아 GPU 자체가 계속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자체 개발 부분 또 대체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에 뭐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영상 코덱 관련된 보통 자율주행은 영상을 분석 판독 이거를 학습하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원천 기술도 좀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비디오 코덱에 대해서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이런 NPU 차세대 NPU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수록 칩셋 미디어 이런 그다음에 텔레피스 이런 넥스트칩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칩셋 미디어가 가장 먼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칩셋 미디어 부분들이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부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올라주고 있고요. 한 달 정도에 올라주고 있고 출렁거리다가 약간 흔들리다가 두 달째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눌림목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후발주죠. 이제 칩셋 미디어 외에 넥스트칩, 텔레칩스 이런 종목군의 가온칩스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그 4인방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후발주의 공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칩셋 미디어 만나봤습니다. 비디오 코덱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워낙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투자 모멘텀 삼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후발 주자로서 넥스트칩, 텔레칩스, 가온칩스까지 이렇게 칩4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좀 정리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첫 번째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사실 카카오 그룹주만 보면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좀 약세를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권 전체를 보자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많아서 상생 금융안을 좀 마련한다라는 소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카카오 그룹주가 어떻게 보면은 사법 리스크 최대 위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이제 문어발식 확장이 되고 있고 카카오는 사실상 플랫폼에 어떤 가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실질적인 캐시카우가 자회사들이 다 포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똘똘한 어떤 자회사 부분들을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한 상대적으로 수급 물론 카카오도 반등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카카오 현재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은 카카오뱅크 부분들이 생활 편익 서비스, 그러니까 대기업 브랜드하고 연합을 해서 하는 그 통장 서비스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어떤 이슈에 좀 현재 맞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가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의 시대에 최대 수혜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카카오뱅크 부분들이 지금 이제 V자로 약간 올라주고 있죠. 이제 V자로 올라주면서 행보를 좀 오랫동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인데 보통 이게 한 달 주기 사이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짧아진 경우도 있지만은 운봉의 첫날부터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보면은 18만에 다시 말해서 20일이 되기 2, 3일 전에 먼저 약간 움직여주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재 좀 장중 조정이 있으면은 오후장에 한번 공략을 좀 해볼 만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하고 같이 연동해서 좀 매매를 좀 하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뱅크 만나봤습니다. 금융 그리고 은행 관련된 주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길게 횡보를 이어간 뒤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요. 카카오은행 그리고 카카오페이까지 함께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스트 소프트 꼽아주셨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그 샘 올트먼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재도 잡고 실리도 잡았다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스트 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관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은 걸까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갭상승에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이제 이스트 소프트는 현재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 휴먼 AI 쪽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는 몇 안 됩니다. 그중에서 솔트룩스가 이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마음 AI, 그다음에 이스소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주력적으로 휴먼 AI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케이블 TV의 변상국 앵커를 인공 AI로 현재 구현을 좀 해서 약간 굉장히 큰 화제를 좀 모았던 기업이 이스트 소프트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툴, 알집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의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줌인터넷. 우리가 뭘 잘못 깔면은 알집 잘못 깔면은 이상한 다음이나 네이버가 아닌 줌인터넷 이게 깔리죠. 이 업체에서 거의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서비스와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국 측 파트너로서의 이스소프트가 가장 강력하게 부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시세가 나지 않는 어떤 박스권 삼각수렴의 형태를 계속해서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한 삼각수렴형을 돌파를 해줄 확률이 많은데 최근 바닥에서 현재 탄성파동 나오고 갭상승에서 갭상승 음봉의 형태, 장중 조정이 좀 됐죠. 그래서 숨고르기 국면이 차익 실현 매물이 오전장에 나왔기 때문에 오후장에 아랫꼬리를 보이고 하루 이틀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신고가라 좀 치고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스소프트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자체가 갭상승에 대한 음봉이 있지만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상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략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15,000원 전후에서 한번 공략 흐름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이스트소프트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를 같이 협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한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트먼 이슈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00원 선 전후로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증착 공정의 트렌드입니다. 포토, 시각에 이어서 이제 증착까지 왔습니다. 어제 시각까지 했을 때는 불필요한 부분을 좀 깎아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막을 입혀서 전기적인 특성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 이제 증착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예. 자, 지금은 증착 과정이 좀 되는데 보통 포토 공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각 공정 단면도만 만들면은 한 번이면은 끝나는데 이게 여러 겹 쌓이다 보니까 증착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어떤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증착의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물론 현재 강강을 다시 뿌린 일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방막 부분들을 하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절연 금속 방막도 하고 절연층의 방막 뭐 이런 높이를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증착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방막 과정은 1차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방미위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회로 기판, 이게 회로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고 또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은 연결층에 해당이 되고 겹치지 않는 부분들은 절연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층층이 좀 쌓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이제 증착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증착 과정에 어떤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어떤 건물에 충수를 올린 것 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면들을 보이면은 이런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회로 기판이 어떻게 보면은 층층이 연결이 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절연층, 연결층, 금속 방막층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층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 D램의 또 랜드 플래시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트랜지스터를 현재 수천만 개를 작은 칩 안에 만들어야 하는데 이 각각의 트랜지스터에 어떻게 보면은 인쇄회로 또는 전설을 연결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얇아지는 어떤 그런 얇아지면서 분배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기 배선을 추구하게 좀 되는 물론 전기 배선 이외에 다른 구조도 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증착 과정은 방법은 두 개가 좀 있습니다. 화학적 기상 증착에서 CVD라 하고요. 물리적 기상 증착
PVD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화학적 기상증착, 물리적 기상증착이 있는데 물리적 기상증착은 현재 고체에다가 스퍼터링을 해서 이온비움을 쏴서 이 고체에 대한 어떤 분자가 밑에 기판에 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화학적 기상증착은 현재 화학가스, 특수가스를 해서 현재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내서 이걸 이제 증착시키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두 가지가 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하는 물리적 기상 증착, 화학적 현재 기상 증착 아래,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화학 기상 증착 아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압, 저압, 플라즈마, 그다음에 원자층 증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복잡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층 증착, ALD라고 합니다. ALCVD. 그러니까 화학적 기상 증착 중에 한 종류에 좀 해당이 되는데 왜 이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는 것들은 고압을 통해서 계속 압력을 높이면서 발전한 트렌드에 좀 해당이 되고 지금은 현재 초고밀도 플라즈마, 물론 여기서도 플라즈마 기술이 필요합니다. 증착 과정에서도요. 그다음에 원자층 증착, 이게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 기상 증착, 그다음에 이걸 또 하나는 원자층 증착 기장, 현재 증착 부분들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원자층 증착 방식이 어떤 거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원자 단위로 층층이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회로가 크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아주 미세 회로를 구현하기 때문에 미세 회로의 원자 단위까지 이렇게 촘촘히 쌓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조는 약간 복잡하지만 어떻게 한 겹 한 겹 이걸 쌓아 올리냐 굉장히 방법이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전구체 물체를 먼저 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막의 구조를 먼저 뿌리게 되면은 전구체하고 이게 합성이 되면서 새로운 방막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구체를 뿌리고 이거 반응하는 어떤 부분을 뿌리면은 방막 하나가 형성이 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쌓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자 단위까지 생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의 대세는 무조건 AL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 증착 과정에서 할 때는 현재 강광액을 뿌리고 또 식각에 원하는 방향대로 회로를 그리고 또 식각 과정을 좀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굳이 복잡할 필요 없이 원하는 부분만 바로 이렇게 증착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위의 이 부분에 반응하는 전구체를 물질에 전구체를 뿌리고 여기다 원자층 증착하면은 이 부분만 딱 증착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정에 어떤 뭐 굴곡이 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의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자 단위 증착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멀티 패터닝, 그다음에 3D 랜드,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핀펫 방식, GE 방식의 아주 복잡한 구조. 일부분만 어떻게 보면은 증착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원자층 증착 방식이 대세다. 그래서 많은 증착기가 있는데 ALD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현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층 증착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층 식각도 있다. 원하는 부분만 한 겹 한 겹
이제 반대로 이걸 공정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원하는 부분만 한 겹, 그러니까 뭐 강강액을 뿌리고 뭐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각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원하는 어떤 물질에 있는 부분만 딱 선택을 해서 시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층 증착 과정을 예를 들어 하고 원자층 시각을 ALE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대세 개념으로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도 무조건 ALD로만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광 공정, 식각 공정, 증착 공정이 현재 오늘로서 완결이 됐는데 공정별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공정별 비율에서도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핵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노광 공정은 EUV 공정까지 그다음에 식각 공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로서의 중요 공정을 다 다뤘다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은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증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포토 과정 속에서 회로를 그리고 식각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위에다가 증착으로 전기적인 특성을 좀 입히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착의 최신 트렌드로 원자층 증착이라는 과정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차례대로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AS 차원에서 11월 14일에 소개해드렸던 KC텍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이니까 약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22% 넘는 수익률을 벌성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흐름이 요즘 좋습니다.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KC텍은 CMP, 다시 말해서 연마 장비가 다시 한번 중요도,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세 공정이 좀 진행이 될수록 표면 여러 번 공정을 증착을 하기 때문에 표면을 다시 한번 연마를 좀 해야 되고 또 미세 회로의 어떤 찌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정 또는 연마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현재 중요하다 좀 생각되면서 KC텍하고 제우스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KC텍 부분들이 현재 이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급등을 좀 해줬는데 KC텍이 오랜 동안 박스권, 다시 말해서 오랜 동안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랜 동안 박스권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가 최근에 가장 먼저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신고가가 갱신이 됐죠. 그만큼 현재 세정, 연마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과거에는 중요치 않았지만은 과거에는 식각, 증착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 식각 증착 그다음에 노광 공정이 중요했지만은 부수적인 공정이 새롭게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 어떤 급등을 했습니다. 숨구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완만한 상승을 좀 할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11월 14일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약 일주일 만에 22%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한 거고요. KC텍 살펴봤습니다. 반도체가 좀 훈풍을 타기 시작하면서 밑에 있는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KC텍 세정과 연마 관련해서 장비주라는 점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 포커스 주제로 살펴봤던 증착 과정, 이 과정과 관련된 수혜주들 차례로 만나볼 차례인데요.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오늘 3위 동메달 종목입니다. 사실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적을 좀 보니까 3분기에 영업 손실이 1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좀 성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 동메달로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는 그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하려고 좀 했는데 이게 ALD가 좀 특화된 부분인데 신고가를 좀 낮죠. 그래서 100%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했을 때 ALD를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했고 또 물론 이제 태양광 설비 때문에 뭐 두 개가 이제 겹쳐서 신고가가 났는데 그 다음에 ALD를 장비를 생산한 기업이 원익 IPS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무조건 원익 계열사를 하신 것도 현재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익은 현재 계열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익 홀딩스 아래에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원익 QNC가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은 네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익 IPS는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원익 머티리얼즈는 소재, 특히 이제 톡수가스를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원익 QNC는 쿼츠, 다시 말해서 식각 과정의 부품 이런 부분이죠. 어제 이야기를 했던 BCNC와 같이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쪽에서 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원익 IPS 다시 말해서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익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뭐 등등이 있는데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뭐 1조 7천억, 5천억 정도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밸류에이션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물론 현재 매출액 비해서 어떤 그 현재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장비 또 투자 매출들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장비 그룹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증착 과정, 열처리 과정, 그다음에 식각 과정의 부품을 이제 그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열처리 어떤 그 공정 이 부분들은 빼고요. 다시 말해서 방막 증착 신필름에 대해서 보면은 ALD 장비가 있죠. 그다음에 CVD 장비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두각을 나타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ALD는 앞에 P가 붙으면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서머리 붙으면은 열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ALD 장비를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자, 원익 IPS 아직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등하지 않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랜 동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특이하게 급등을 하기 전에는 탄생 파동을 보인다겠죠. 20일 주기 사이클 이렇게 하다가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면은 현재 원익 IPS가 약간 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골랐습니다. 네, 오늘 동메달 종목으로 원익 IPS 꼽아주셨습니다. 원익 그룹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성적이 좋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차트상으로 아직 급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렇다면 곧 있으면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관심 종목으로 이 시점에서 좀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 은메달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HPSP입니다. HPSP 이 종목도 그래도 꽤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컨센을 부합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가 HPSP가 내년에 고성장할 것이다 라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왜 은메달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이 업체 부분들이 보통 HBM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히 이제 언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제 HBM 쪽에 또 쇠주로 부상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이 업체는 고압 수소를 이용해서 어닐링을 한다. 다시 말해서 열을 약간 올리는 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접착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정 속에서는 현재 확산 공정, 직각 증착, 어닐링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어닐링 과정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렇게 열 처리를 통해서 고압을 동반한 열체를 통해서 이 접착제처럼 물질을 붙이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공정에서는 현재 그 가장 먼저 산화 공정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다가 현재 고압의 열 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코팅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죠. 산화 규소 부분들을 산화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기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반도체 미샤 공정에서 추가적인 어떤 접착 물질, 부가적인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하이K 물질이라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반도체가 계속해서 미세화될수록 누설 전기가 계속해서 발생이 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터널링 현상, 누설 전기가 이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가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설 전기를 차단하는 유전율이 좋은 물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하이K 물질이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하이K 물질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이K 물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램이나 랜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지스터를 현재 수천만 개, 또 수억 개를 하나의 칩에 만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를 실리콘 기판 위에 이걸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리콘 기판 위에 하이K 물질을 바르고 메탈 게이트, 그러니까 쉽게 왼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어떤 공정도 여기서 하이K 물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하이K 물질이라고 통해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메탈이라는 게이트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하이K 물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고압으로 해야지 메탈은 그대로 있고 살짝 하이K 물질이 약간 이렇게 액체화되면서 이렇게 부착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최신 공정에 해당이 되는 현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부분에서 현재 GA 방식에서도 이 부분이죠. 절연율을 높이는 하이K 물질이 이제 테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트랜지스터의 구조에 대해서는 DRAM 구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아무튼 이때 이걸 붙이는 장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랜지스터 다음에 커패시터를 이 DRAM 구조에 만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축전기이죠. 정보를 이 안에 전자를 저장하게 되면은 정보가 1이란 것이 딱 떠오르게 되는 것들이죠. 트랜지스터하고 커패시티하고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존재를 좀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커패시티도 마찬가지 고유전율, 그러니까 절연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K 물질이라는 것을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첨단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은 그만큼 이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고 중요한 것은 고압 수소를 가지고 어닐링을 하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HPSP를 현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갔고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죠.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쉽게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쉽게 빠진 것은 미래에 성장성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버텨주다가
최근에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원익 IP서보다는 좀 더 레벨이 더 나은 또 장비가 물론 소재나 부품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지지만은 장비 업체는 워낙 현재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제 HP, SP가 증착 이것도 HK도 하이K도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착 과정의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HP, SP 꼽아주셨습니다. 어닐링 장비주인데요. 트랜지스터 그리고 커패시터까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1위 금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1위 금메달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1위 금메달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전구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증착 과정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금메달로 꼽아주셨을까요? 예, 2차 전지 좀 했을 때 좀 언급을 했었는데 뭐 다시 좀 얼마 안 돼서 언급을 좀 했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언급을 좀 했는데 1차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부분들은 희귀금속 TME, 트릴메틸아민을 생산하고 있는데 트릴메틸아민은 여러 가지 소재의 소재의 LED,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에 이 TMA가 좀 사용이 되는데 이 독보적인 합성 기술을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제 TMA 현재뿐만 아니라 TMA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공정뿐만 아니라 TMA가 아닌 다른 어떤 물질도 생산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K가 중요하다겠죠. 하이K를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쓰이는 물질이 이제 전구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구체 물질도 별도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SI라는 것도 전구체 물질도 사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좀 했죠.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제 장비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여기에 이제 하이K 물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이K 물질에 대한 전구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전구체를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 전구체가 현재 지르코늄, 그다음에 하프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DNF도 있고 레이크 멀티리얼즈도 있는데 그래서 DNF는 다른 공정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했고 레이크 멀티리얼즈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ALD 과정에서 쓰는 어떤 이 주요 제품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 그 외에 많은 어떤 그 희귀 어떤 물질이 되는데 여기서 빨간색은 이 업체에서 또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전구체 전문 생산 업체 하이K 외에 이 많은 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을 일단 가지고 있고 첨단 HBM의 최고의 수혜주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2차 전지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이쪽 레이크 멀티리얼즈가 전고체 배터리 황화리튬을 현재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어떤 그런 테스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차 전지에도 황화리튬 수혜주로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두 가지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래서 많은 예측이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리서 굉장히 크게 한번 시세를 냈습니다. 뭐 그런 재료면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슈팅이 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넥라인점이 여기다 보니까 오랜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통해서 빠졌다가 최근에 거의 쌍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돼서 제가 한 달 전에 소개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하기 때문에 금메달 종목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의 향후 어떤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금메달 종목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으니까요. 매력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증착 공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시각 과정 후에 전기 배선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트렌드인 원자층 증착 과정에 대해서 집중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섹터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장중 흐름 체크하시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